좀 짧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됐다. 자, 토실님 어서 오세요. 어제는 좀 죄송스럽게 됐네요. 괜히 바꿔가지고. 자, 일단 일본하고 호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호주. 둘 다 일단 크게 결장은 없는데, 호주도 실점이 적은 팀이고, 일본도 실점이 적습니다. 최근에 호주 상대로 진 적 없고, 뭐 아시다시피 일본 최근에 무실점 오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이 낮아도 일본 승 봅니다. 그리고 일본 승 보는 입장에서 뭐 마행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호주도 워낙 실점이 적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선제골을 빨리 넣으면 좋은데 빨리 못 넣으면은 의외로 저득점 경기로 끝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이게 무조건 일본이 이기는 전제로 가는 건데 일본이 만약에 다득점에서 이겨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호주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골을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일본 승과 언더 쪽. 근데 확실히 배당이 적어도 일본 쪽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최근 그 북한전부터 시작해서 실점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호주도 지난번 중국한테 선제골 먹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실점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호주도. 그래서 거의 박빙의 승부 예상한다. 점수로만 보면은 점수는 그렇고 그 다음 한국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뭐 황희찬 그리고 엄지성 이제 부상으로 이제 문선민하고 이승우 선수 선발이 되었는데 몰라요. 교체로 나올지 뭐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이고 지난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 흐름 이어갈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라크 요새 잘합니다. 이라크 성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라크도 최근에 잘 안 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라크하고의 그 예전에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 1대0으로 이긴 적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리고 이라크가 최근에 이제 6승 1무죠. 6승 1무.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라크도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해서 요것도 한국 홈이라 한국 승 보지만 언더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갈게요. 한국도 뭐 배당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길 확률 높다 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요새 무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있는 뭐 인도네시아 생각보다 지금 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호주하고의 홈에서 비긴 거라든가 사우디 원정 무 그리고 바레인전까지 단순히 한 경기만 잘했다고 보긴 어렵고 분위기를 좀 탔기 때문에 요새 중국이 전패잖아요. 중국은 이제 전패 중 인도네시아는 모든 경기 무승부 중 이게 그 월드컵 예선 3패 대 이제 3무의 싸움인데 그래도 중국 홈이고 지금 저 누구냐 중국에 우레이가 지금 이번 경기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페르난지뉴가 부상으로 이제 빠지고 거기 우레이가 들어올 듯. 그 이제 몸 상태가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골이 가장 많은 우레이기 때문에 이게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중국이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승까지 몰려 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중국 승까지 가기엔 어려운데 중국이 질 것 같진 않다. 해서 중국 프렌 봅니다. 중국 프렌. 홈에서 지면은 이건 중국 입장에선 좀 말이 안 되는 경기긴 해요. 그래서 뭐
패까지 보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키르기스스탄하고 북한입니다. 이 경기 일단은 북한이 뭐 단순히 보면은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아직 승리가 없고, 둘 다 이제 승리가 없는데, 북한이 의외로 좀 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우즈벡전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아랍전도 비겼고, 몇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PK를 넣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경기 내용이 달라졌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아랍전도 PK를 못 넣어서 비긴 거고, 우즈벡전도 PK를 못 넣어서 이제 졌기 때문에, 만약에 PK를 넣었다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카타르전도 퇴장 이후에 동점골 넣어서, 북한은 그 PK에 좀 운이 좀 안 따라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키르기스스탄도 뭐 이란 원정에 한 골, 뭐 카타르전, 뭐 우즈벡전 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오버를 보려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한 5.5 대 4.5 정도로 북한 쪽을 좀 더 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북한 승을 가려 했거든요. 근데 무가 걸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뭐 개인적으로 이미 조합은 다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폴드에 뭐 고배당 데려간다 뭐 그러면 한 뭐 무승부 정도를 한번 노려보는 정도로 가야지, 그거 외에는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좀 애매한 경기다 사실. 원정이기 때문에. 그다음 우즈벡하고 아랍. 우즈벡 요새 잘하죠. 지금 지난번 이란전도 사실 이 이란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퇴장 당하는 순간 좀 불안했거든요. 이겨버릴까봐. 그때 우즈벡 무를 봤었는데, 최근 뭐 이란 원정도 그렇고 진 적이 꽤 오래 전입니다. 작년 이제 9월 이제 미국 원정에서 지고 아직 무패 중. 아시안컵에서도 카타르전 승부 차이까지 끝에 졌기 때문에 90분 기준으로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저 우즈벡이. 그리고 아랍도 뭐 카타르 원정 잡고 뭐 최근 이란전 패배, 뭐 북한 비기고 했지만 아랍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 우즈벡만큼 이제 무패 흐름은 아니나, 최근에 뭐 이란전 빼면은 사실 진 적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아시안컵 이란, 아랍 이란, 그 월드컵 예선 그 홈에서 아랍 홈에서 이란 빼고는 최근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박빙의 승부 예상해서 우즈벡 승무 사이드로 보지만 언더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임.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아랍은. 그래서 저는 언더 사이드를 봐요. 언더. 이란 카타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카타르도 뭐 당연히 이란이 좋아 보이긴 한데, 요새 이란의 득점력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1대0, 0대0 이런 스코어가 많다. 우즈벡 0대0 두 번이나, 그리고 키르기스스탄한테도 홈에서 1대0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가 뭐 아시안컵도 2회 연속 우승을 하고 뭐 다 좋긴 한데, 최근에 아랍한테 3골 먹히고 뭐 북한한테 2골 먹히고, 북한이 퇴장도 당했지만, 그래서 뭐 키르기스스탄한테도 이겼지만 실점을 했다는 건 카타르가 의외로 실점이 많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란 홈이라서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비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란의 득점력 때문에 뭐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생각보다 카타르가 선방을 한다면 이란 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그리고 일단 그 이란이 수비 퇴장도 있죠.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도 있죠. 한 명씩. 근데 이제 뭐 아즈분이나 뭐 타렘이나 뭐 요쪽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골의 관여로 보면은 뭐 아주 심하게 타격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면 이것도 언더로 접근합니다. 이란 사이드로 보지만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요르단 오만이 지난번 이제 홈에서 대승 4대0 그리고 뭐 요르단은 한국한테 이제 2대0으로 졌는데 사실 한국한테 지기 전까지는 무패 흐름을 좀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도 졌던 팀들 보면은 몇 팀 안 돼요. 뭐 예전에 일본 아니면 뭐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해서 오만이 아무리 지난번에 이제 쿠웨이트전 대승을 거뒀더라도 글쎄요 좀 비슷한 팀들이거나 했을 때는 승률이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라크 뭐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오만도 막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요르단 사이드로 보되 언더 쪽을 봅니다. 오늘은 의외로 언더 쪽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승만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오늘. 자 중립 이게 아마 카타르에서 열리는 경기일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생각보다 막 엄청 못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하고도 비겼었고 뭐 이라크전도 한 골밖에 안 주고 생각보다 의외로 선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지난번 오만한테 지기 전까지는 나름 이제 뭐 요르단 원정도 비기고 이라크전도 비기고 했었는데 이 4점 차는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득점력 보면 언더 봅니다. 다만 비슷하다고 볼 때 쿠웨이트 프렌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무승부를 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기 그냥 프렌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수비에 경고 누적도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우디 대 바레인. 사우디 요즘 홈에서 별로죠 성적. 그리고 바레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순위는 얘네가 좋진 않은데 뭐 호주전도 퇴장 이후 이제 골로 원정 승도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랍 원정도 비겨 가지고 지금의 사우디의 흐름이면은 바레인이 좀 그래도 비빌만 하다 보여집니다. 뭐 중국전을 이기긴 했어요. 근데 최근 홈에서 요르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일본전도 그렇고 승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슈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가. 그래도 이겨도 좀 박빙으로 이기지 않을까. 사우디가. 그래서 바레인 2프렘 봅니다. 뭐 이러다가 비기기라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사우디 승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2프렌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월드컵 아시아 예선은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니아 같은 경우 최근 이제 득점도 좋고, 실점도 적고, 리투아니아 코소보전 2실점 이후 만회골.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가 뭐 흐름상 질각은 안 보여요. 요건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골만 빨리 터지면은, 왜냐면 최근 3경기 연속 다 3득점이거든요. 코소보 3득점, 리투아니아 홈에서 3득점, 키프로스 원정 3득점. 그러기엔 리투아니아가 뭐 득점력이 좋냐, 물론 뭐 2골씩 넣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루마니아전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원정이지만 루마니아 승.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 웬만해서는 루마니아 흐름을 끊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딱히 결장 부분이 없어서 마인까지 보고, 자, 북아일랜드 불가리아. 자, 여기도 일단 보면은 뭐 북아일랜드 뭐 불가리아 비교하자면 불가리아가 요새 무패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가 좀 많습니다. 다만 다 언더라서 득점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0대0 무승부도 많고 1대1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불가리아가 2득 이상을 최근에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득 이상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무패긴 하지만 워낙 이제 무가 많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도 무득점, 그리고 불가리아 원정에서 졌죠. 그래서 홈에서 어떻게든 좀 만회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불가리아도 득점력 저조하고 북아일랜드도 득점력 저조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승무를 보지만 보는데 무승부 염두에 두면은 언더 쪽을 본다. 뭔가 지금의 불가리아 패턴이라면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1대1 정도에. 그러니까 언더가 안 나고 뭐 북아일랜드 승을 본다면 북아일랜드가 2골은 넣어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전에 룩셈부르크 2대0, 뭐 덴마크 2대0, 뭐 안도라 중립에서 산마리노, 예전에 코소보 뭐 등등이 있긴 한데 지금의 불가리아가 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하고 세르비아. 이 경기도 스페인이 유리한데 지금 라민 야말도 부상으로 빠지고, 스페인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지금 기존의 니코 윌리엄스랑 그리고 페란 토레스 빠진 상황에서 야말도 빠지고, 그리고 세르비아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운도 따라줬죠. 스위스전 2대0 승, 홈에서. 그리고 그 홈에서 한번 스페인하고 비겼었기 때문에 최근에 세르비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덴마크도 잡고 퇴장 당하고도 스위스 4대1로 바르고 했는데 다득점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 언더 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승은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 언더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이미 분석을 다 끝냈기 때문에 조합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뭐 고배당 간다면 다시 뭐 쪽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배당은. 다폴 고배당. 자, 폴란드 크로아티아. 사실 이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폴란드 홈이고 크로아티아도 요새 나쁘지 않고 해서 이게 원래는 오버사이드로 좀 보려고 했던 경기인데 아무리 봐도 좀 비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웬만하면 참 무승부 안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크로아티아가 지금
뭐 포르투갈전부터 시작해서 매 경기 골을 넣고는 있는데 사실 막 그렇게 골을 막 많이 넣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폴란드도 크로아티아전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뭐 포르투갈전 한 골 그리고 스코틀랜드전 세 골 생각하면은 오버 가야 되나 생각하는데 예전에 폴란드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포르투갈전 졌다고 해서 크로아티아 쪽 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또 폴란드 프렘 보자니 크로아티아 지금 멤버 봤을 때도 요새 뭐 크라마리치 걔도 골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드리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비길 가능성이 높다.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무승부죠, 무승부. 그러니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뭐 폴란드 프렌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 스위스, 덴마크. 자, 요 경기가 지금 스위스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이 정도까지 안 좋을 정도는 아닌데 지금 스위스 3패, 덴마크 아마 2승 1무인가? 2승 1패구나. 그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덴마크가 실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 스페인전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스위스전도 사실 덴마크가 홈에서 스위스전 2대0 승리긴 하지만 그때 두 골 다 퇴장 이후에 나온 상황이라 그 한 80 몇 분까지는 그 0대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가 4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득점력이 최근에 뭐 덴마크전도 골이 없고 세르비아전도 PK를 놓치고 막 그래서 흐름상은 덴마크 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덴마크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4패가 그려지지 않아서 요거는 언더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실점 때문에 뭐 덴마크가 1대0으로 이기든 덴마크가 프렌 받았기 때문에 덴마크 프렌이 땡기는데 뭔가 이제 갑자기 갑분싸로 스위스가 이길 수도 있어서 스위스가 저 어디냐 그 누구지 세르비아? 걔네한테 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언더 쪽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다음 코소보하고 키프로스. 어찌 보면 오늘 경기 중에 루마니아하고 거의 동급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 코소보 원정에서도 4대0으로 승리. 물론 이제 코소보 우리가 아는 이제 무리키가 아마 지금 부상으로 빠졌을 거예요. 부상으로. 명단에 보니까 없던데 뭐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소보가 키프로스 상대로 이제 3전 전승이고 만날 때마다 이제 좀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뭐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 5대1로도 이겼고 홈에서. 그래서 상대적인 것도 있고 최근에 키프로스가 뭐 리투아니아 원정 이기긴 했지만 최근 루마니아 코소보전에 3실점 4실점. 그러니까 홈에서도 실점을 많이 했고 코소보는 원정에서도 잘 이겨서 홈이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키프로스 실점이 많은. 그래서 코소보 승 마행까지 봅니다. 이 경기. 뭐 이 경기가 만약에 뭐 역배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벨라루스, 룩셈부르크. 벨라루스가 원정 가서도 1대0 승리. 룩셈 원정 가서도 1대0 승리. 룩셈이 이제 정배를 받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룩셈은 골이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전부터 지금 5경기 연속 무득점. 그래서 뭐 홈에서는 뭐 보스니아전 4골도 넣었고 뭐 예전에 뭐 아이슬란드 원정부터 골을 못 넣은 적이 아예 없진 않지만은 최근에 이제 원정 몇 경기 원정 조지아전까지 하면 5경기 연속 승리 골이 없고 벨라루스도 골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뭐 북아일랜드전 비기고 불가리아전도 비기고 그래서 벨라루스가 이게 그건 아셔야 돼요. 헝가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지만 둘의 득점력 보면 언더가 맞고 언더가 좋아 보이고 벨라루스 프렘 본다.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질 것 같진 않아요.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중립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스코틀랜드. 이거 무승부, 지금 무승부 조합을 하나밖에 안 갔기 때문에 산무나 아니면 고배당 조합을 하나만 더 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왜냐면 뭐 벨라루스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근데 좀 봐야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하고 포르투갈. 당연히 멤버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포르투. 스코틀이 항상 아쉽게 져서, 그리고 골도 꾸준함.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지난 그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선제골은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물을 가야 되냐 언더를 가야 되냐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냥 처음 느낌대로 스코틀랜드도 지금 3경기 연속 다 오버고, 크로아티아전 뭐 포르투갈전 다 이제 골이 있었지만 결국엔 졌고, 포르투갈도 스코틀랜드전 뭐 역전한 거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멤버적으로 워낙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스코틀랜드가 뭐 좀 홈에서 좀 이변을 낼 거 생각해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큰 부상도 없고, 그래서 호날두도 언제까지 골을 계속 넣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포르투갈 뭐 스코틀랜드 어디가 이기든 오버 봅니다.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 칠레는 일단은 산체스가 빠졌고, 그리고 콜롬비아 무패 기록이 아마 지난번 오랜만에 깨짐. 꽤 오래 진짜 한 몇십 경기 무패를 했거든요, 콜롬비아가. 근데 이제 그 기록이 깨졌고, 일단은 칠레가 지금 성적이 워낙 안 좋거든요, 남미 예선에서.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1승 2무 6패. 5득점에 14실점이라서 뭐 콜롬비아가 큰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콜롬비아가 뭐 루이스 디아즈가 생각보다 지금 뭐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홈인데 지금 수비나 미드필더에 막 부상도 있고, 뭐 팔라시오스도 뭐 개인 사유로 뭐 못 나온다 하고, 뭐 산체스도 빠진 칠레 상대로는 콜롬비아의 홈 승리 봅니다. 물론 두 팀이 상대 전적 보면은 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무승부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하기도 했는데, 최근 1승 3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칠레 뭐 부상으로 빠지고 뭐 하다 보면은 흐름 자체가 왜 꼴찌인지 말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승. 마행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남미 예선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마행이나 핸디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라과이하고 베네수엘라 둘 다 실점이 적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파라과이하고 베네수엘라 순위도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파라과이가 이 홈에서 브라질도 때려잡았던 팀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랑 우루과이 원정에서도 실점이 없고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파라과이면 실점할 확률이 되게 적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뭐 볼리비아전 4실점을 하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하고 비길 정도면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나. 뭐 베네수엘라에 우리가 아는 선수가 이제 살로몬 론돈, 지난번 아르헨티나전 골을 넣었죠. 그리고 뭐 파라과이, 뭐 미구엘 알미론 해서 뭐 사나브리아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파라과이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언더랑 비길 가능성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 승을 좀 더 보려면 득점력이 좋아야 되는데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기가 있지 않느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왜 안 하냐 하시겠지만 우루과이 경기부터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이 세 경기만 있으면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다른 경기까지 합치면 한 9경기 돼서 내일 나머지 경기들이랑 같이 하겠다.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쪽지 발송은 아마 뭐 빠르면 새벽, 뭐 늦으면 내일 오전에 나갈 듯.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쪽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일본부터 파라과이까지 오늘 총 19경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방종하고 저는 이따가 뭐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이따가 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뭐 고배당을 간다. 뭐 그런 거나 뭐 이미 조합이나 뭐 다 발송이 됐고 저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바뀔 가능성은 없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 아니고서는 다시 갈 그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쪽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경기가 있으니까 오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